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이고요. 장을 마치고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 이브이고요. 오늘 장중에 낮 서울 환시장에서 원달러, 사실은 달러 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편의상 원달러라고 하겠습니다. 환율이 최고 1484.9, 거의 1485원까지 갔다가 1455원까지 고가 대비해서 거의 딱 30원입니다. 급락을 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정부 당국의 강력한 구두 개입, 그다음에 몇 가지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계속 올라가던 환율이 급하게 떨어졌습니다. 이 환율이 떨어지면 이건 이제 원하는 강세죠. 그런데 이 부분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 물론 이유는 원인은 정부의 구도 개입입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추세야 유지하면서 잘 가고 있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일목균형표의 일봉주봉상 시간론, 기본수치, 대등수치, 여기 딱 걸리면서 오늘 급락이 발생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용으로 어떤 이론을 배우거나 할 때 과거 지나간 시세 중에서 해당 이론이 잘 작동, 적용되었던 사례를 가져와서 공부도 하죠. 그런 연후에 이 다음에 이제 진행되는 시세 이런 과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거나 하면 예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 보려고 하죠. 그래서 과거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황은 우선 이다음에라도 공부용으로 보자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은 이제 연구 보존합니다. 그리고 어제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장중에 잠시 제가 채팅방에서 저희 그 네이버 카페, 일목 카페 이게 65 변화일은 와 있고요. 대등 수치도 보이는데 뭐 당시만 해도 이것만 가지고 뭐 상투 이야기는 못 하니까 일순이 이렇게 걸린다고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끝에 오늘 장중에 주가로 올라가다 급락을 했는데요.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원달러 환율 일봉이고요. 장대봉입니다. 장중에 뭐 2.14% 1449원을 갔으니 1450원도 무너진 겁니다. 아까 제가 1455원까지 들었는데 그거는 저기 오후 한 2시 반 정도 그 장중에 제가 캡처했던 이야기고요. 1450원도 붕괴되는 49.4원까지 84원에서 그러니까 거의 35원이 떨어졌습니다. 장대봉이 떨어졌습니다. 환율은 이런 식으로의 큰 폭 움직임은 잘 없죠. 근데 이걸 일단 띄운 김에 이 그림을 보면 이 밑에가 9월 17일이고요. 원달러 환율이 저가가 1375원입니다. 1375원.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줄을 쫙 그어 보면 오늘이 여기 조그만 날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66 일입니다. 일목에서 시간 노는 양편 늦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가 일목이 65 기본 수치였고요. 그 저점으로부터 거의 그 환율이 110원 가까이 오른 다음에 상투를 찍고 지금 박살이 났는데 그 안에서 리듬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보면 9월 17일에서 이 10월 23일까지가 22일이 걸렸습니다. 이건 일목 기본 수치는 아닙니다. 그러고요 이제 그렇게 눌림목 주고 돌아가는 자리가 26, 27일이니까 일목이 1기예요. 1기. 그러니까 16일 뒤에 따르는 후행 스핀이 이렇게 딱 찍고 돌아가죠. 막 그거와 별도로 여기가 26일, 27일입니다. 다다닥 5, 6일 누르고 딱 뒤집어 버렸거든요. 이게 고점이 22일이에요. 이 고점을 그대로 반복시켜 보면 11월 24일 최고점이 23일이 걸렸습니다. 그럼 요 22일과 대등 수치
영역이죠. 그리고 요렇게 줄 거 보면 이게 44 일이니까 일목에 40이 기본 수치보다는 이틀 더 갔습니다. 그럼 여기 22일, 23일 이 리듬이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1월 24일 고점에서부터 오늘까지가 23일입니다. 그러면 이 일수와 이렇게 사실 안에서 파동은 1, 2, 3, 4, 8로 갔습니다. 5파로 갔습니다. 5파로 갔습니다. 이렇게도 5파로 칩니다. 여러분 N자가 이게 정상적인 N자지만 일목에서는 이렇게 된 것도 N자로 해서 계산을 하거나 할 때 써먹습니다. 네, 이렇게 그냥 올라가면 I파, 1파라 그러고요. 아무튼 이 추세의 끝 23과 이 가두리에서 신고가 살짝 나왔거든요. 이 고가까지가 23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23일과 23일 이걸 일목에서는 대등 수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격상으로 보면 다시 오늘 이제 많이 올랐을 때가 지난 4월 1487원에 1485원까지 거의 육박하던 그런 상태에서 대음봉을 두드리게 맞았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일수가 상당히 흥미롭죠. 그 외에 이제 맞든 안 맞든 과거로 가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57일입니다. 이건 58이 일목의 기본수치가 있거든요. 이거 25일이죠. 그럼 25, 26하고 주 기본수치 되죠. 여기가 33이죠. 그래 보면 요 이전에도 희한하게 올라갈 때 25일 이 상태부터 바닥까지가 33일 26에서 33일을 가면 58일이 되거든요. 58도 기본 수치예요.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뭔가 일수가 리듬이 벌어졌던 거죠. 지난번 떨어질 때는 며칠 걸렸을까요? 요거는 54일 걸렸습니다. 그러면 52일 일목 기본 수치보다는 이틀 더 갔어요. 여기는 이제 57일이고 이렇게 따지면 54일이 살짝 고점인데 이건 뭐 예, 최고점은 아니니까 만약에 이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빠졌다면 이거는 좌우로 54일짜리 대등치가 되는 겁니다. 이는 그냥 지나간 거 제가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54일이니까 52 기본수치 영역 여기서 25일 올라가고 그 26 기본수치 영역 여기서 33 정확히 떨어지고 여기는 27일 그럼 26 기본수치하고 바로 차이 나죠. 이건 22일 거기서 고점까지 23일 이번 고점까지 23일 이게 이 맹랑한 겁니다. 그다음에 주봉으로 보면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주봉을 안 가볼 이게 억지로 파동에서 하나 이상한 데서 가져오고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최저점이나 최고점끼리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최저점을 보시면 6월 30일 주간의 저가가 1347.1원이거든요. 여기서 이번 주까지가 여러분 26주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좀 그렇고요. 신기하죠. 신통하죠. 그 일목 후행수표는 여기 와 있잖아요. 이 26주 전에 크게 변했던 시세가 다시 26주가 지나가 크게 변해버리네요. 이게 아주 희한한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올라갈 때 이건 보면 2024년 9월 30일 저점에서 2024년 12월 23일까지 13주가 걸렸습니다. 13은 일목에 26 일기의 절반 반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가 52주고 이번 주가 53주예요. 그러니까 작년 2024년 12월 말에 이게 상투를 쳤단 말입니다.
1 년은 365일 하면 52 주하고 하루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2 월이죠. 그 50이 기본 수치. 26 기본 수치, 50이 기본 수치. 그러면 이걸 밑으로 제가 빼 볼게요. 이렇게 하면 이건 28 주예요. 그래서 26 주는 아닙니다. 26 주는 아닌데 28 주인데, 여기 보면 벌써 여기서부터 5 주째 바닥을 다지다가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한점 바닥이 아니고요. 이런 거 요거 다중 바닥이거든요. 이거 다중 바닥입니다. 그래서 26 주째이고 7, 8 해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이쪽으로 16에서 28 주, 이렇게 26 주. 그러면 기본 수치자 이게 대등 수치가 됩니다. 대수가 됩니다. 그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는 25 주입니다. 그러면 26 일기에 하나 모자라죠. 이건 지금 올라가면서 지난주가 25 주고요. 이번 주가 26 주죠. 종가로 따지면 지난주가 상투고요. 이번 주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요런 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희한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거 25 주, 이거 25 주, 이번 주 26 주. 그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거 만기 13 주. 떨어지는 거 26, 7, 8 다지다가 올라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 고점에서 이 고점까지가 50이 26, 26 하니까 50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게 약간 쌍봉이라 본다면 사실 여기가 이렇게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이것도 이제 다중고점입니다. 그죠? 여기 다중바닥이고, 그죠? 여기 조금 더 올라가다가 확 빼버렸죠? 여기서 바닥 따지다가 조금 더 가다가 살짝 뺐다가 뛰어버리죠? 이게 언제냐 하면 2025년 4월이에요. 우리 주식이 4월 7일 날 바닥, 4월 9일 날 바닥이거든요. 미국은 4월 7일 날 바닥이고, 주봉은 똑같아요. 그게 이제 관세 때문에 정거시장 급락했다 거기 바닥으로 찍고 올라가고요. 환시장은 그때까지 올라가다가 거꾸로 꺾인 겁니다. 거기서부터 따지면 이 고점대가 33, 34 기본 수치입니다. 물론 거기서 바로 안 빠졌죠. 꾸역꾸역 조금 더 가다가 여기 52, 26, 65, 이 걸리는 여기서 지금 대음봉으로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일목균형표 주간편에서 이런 식으로 양봉 3개 직전 저점을 다 깨면 이걸 일목에서 B형이라고 합니다. B라고. 글쓰기 안 B라고 합니다. B라고 합니다. 하하 이상. 하여튼 뭐 저걸 B라고 B 패턴이라고 합니다. 3개 다 깨우내라. 반전형을 그렇게 부르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사실 이제 목표치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봐야 되는데 그거 뭐 그냥 안 했습니다. 제가 일수가 딱 맞아 떨어졌어. 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일목원전을 보다 보면 이렇게 뭐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 일목사님 이분의 책에서도 그렇게 적어 놓습니다. 이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빙송에 맞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그럽니다. 자기가 이 이론을 정리해서 만들어서 발표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잘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시세가 고저점이 항상 일목의 변화율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고, 내가 여기가 변곡점이 될 수 있겠는데 하고 노리고 있는데 뭔가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죠. 예, 그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일목을 바탕에 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참 인베스트먼트 사이트에 가면 그런 이런 장기 자료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87년 12월에 IMF 외환 위기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때 원달러 환율이 1990원 거의 2,000원까지 갑니다. 2,000원까지. 2,000원까지 가고요. 그러고 내려왔다가 2007년 10월에 이때가 이제 정신은 대세 상승입니다. 제가 늘 장기 파동하면 이야기하는 2003년 3월에 미국 이라크 공격하고 참여정부 시절 장기간에 걸쳐 대세 상승이 나고요. 2007년 10월 말 11월 1일 날 지수가 상도를 쳐요. 여기는 환율이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2008년 미국 리만 부도나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890원에서 1598원까지 올라 700원에 올라갑니다. 이때 상투가 언제냐면 여기가 2008년 10월이고요. 정권시장은 10월이 바닥이고요. 근데 미정시가 10월에 바닥을 못 찍어요. 우리는 10월에 바닥을 찍고 조금 돌리다가 살짝 눌림목 주고 2009년 3월에 긴바닥을 찍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8월까지 올라가죠. 이때 보시면 2009년 3월에 1598.65로 원달러 환율이 또 상투를 칩니다. 대개 보면 정권시장하고 역의 관계 있죠. IMF 외환위기 때 최고, 디스플레이 금융위기 때 최고. 이런 식으로 뭐 등등을 해갑니다. 가는데 여기서는 뭐 시간 눈 가지고 뭐 그럴 건 없고 다만 이렇게 보다가 보면 이 IMF 외환 위기에서 2007년 여기까지가 118개월을 119개월을 갑니다. 일목 기본수치 117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양편 넣기 18개월을 가요. 일목이 17이 기본수치죠. 예, 막 그런 정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8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목이 42에 42 가면은 81에서 83 갑니다. 그 안에도 대충 그런 수치가 조금 있습니다. 예, 많지는 않고요. 그다음 여기서 여기 다중바닥이니까 여기 한 출발자리 정도부터 해가지고 여기 재면 2020년 3월 팬데믹 있죠. 거기까지가 이게 76개월이 걸려요. 일목이 76 기본수치. 이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일목이. 예, 이게 재밌는 겁니다. 예, 이게 하다 보면 예,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10월에서부터 여기 지난번 최고점까지 보면 월봉이 17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이 고점에서 이 고점까지는 월봉이 32개월요. 그래 일목에 33, 26하고 하나씩 차이 나요. 하나씩.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그림 뜬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조처는 이제 보도 자료로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0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구조적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 투자 외환 안정 세제 지원 방안 발표. 그러면서 해외 주식을 매각해서 개미들 있죠. 국내 장기 투자로 들어오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겠다. 최근에 우리 이제 환율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원인이 뭐냐? 몇 가지가 나왔죠. 그 중에 한 가지가 개미들의 해외 투자가 뭐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걸 이야기하니까 일각에서는 핑계 댈 게 없어 가지고 개미 핑계 대느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개의 원인 중에 하나죠. 실제로 대외 투자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수백 조가 나가 있잖아. 그거 무시 못 하거든요. 예, 그것도 일정 부분 작용을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올해 2020 예,
5 년에 우리나라 증권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가 코스피가 72.6%, 미국 S&P 500이 17.2%, 나스닥 21.6%, 니케이 27.6%, 상해가 21.9%, 우리가 월등합니다. 이건 이제 서학개미들 들어오라고 지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뭘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 수익하고 이렇게 비교한 거 보니까 제일 많은 손실이더라고요. 시작 시점을 어디서부터 잘라는지는 제가 사이트만 보고 넘어가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서학개미라고 다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일찍부터 미국에 가가지고 투자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었죠. 장기 투자했으면 지수 자체가 올라왔으니까 ETF를 해도 마찬가지고 뭐 M7 같은, 예, 이런 뭐 기술주 대표주들을 샀으면 할 것도 없죠. 이건 뭐 지나가기로 하고요. 여기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 수익 변동성 완화하기 위한 반이형 관리 필요성 대두, 그리고 올해 국내 주식시장의 시장이 전 세계 자본시장 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 투자자 해외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 시장은 줄었고, 해외 수출 기업 등의 해외 자산을 팔아가지고 받은 돈을 국내로 가져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복귀 계좌에 대해서 전화로 환전해서 들어오면 장기투 1년간 유지하면 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겠다. 이런 거. 개인 투자자용 선물한 도입, 해외 자회사 수입 급 이익금 불산입률 환상금, 이걸 90%에서 100% 영향 조정한다. 그럼 이익으로 환입하지 않는 비율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발표 내용을 잠깐 보시. 예,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한 내용이 이겁니다. 환율 약세에 대해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 오늘부터 달라질 것이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정책을 비롯 다양한 루트의 정책이 가동될 예정이다. 사실 여러분, 정권시장의 격언 중에, 속담 중에 재무부에 맞서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재무부는 금융시장, 통칭해서 금융이라고 할게요. 그 속에는 외환이나 그다음에 뭐 금리는 물론 한국은행에서 하지만 그다음에 자금을 풀고 조이고, 특히 정권시장의 각종 제도나 규제나 뭐나 이런 것들, 그죠? 재무부에서 관장을 하죠. 그 재무에 맞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큰 형님이니까, 대빵이니까. 그 미국도 그런 격언이 있고요. 근데 화는 금융당국만 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죠? 달러가 뭐 약세로, 예? 아니면 엔화가 어떻다, 우리 경제 체력이 어떻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권시장보다는 덜해요.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그러니 환이 30원까지 떨어져. 그다음에 이제 정권시장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이건 다 상식적인 겁니다. 예,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들은 유리하죠. 그런데 이게 단 옛날에 우리 수출 경쟁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약할 때는 환율이 올라가면 또 우는 소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분야별로 예를 들어 일본하고 우리가 경쟁하는 게 많았죠. 최근에는 이제 중국하고 경쟁하는 분야가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해외에 판매하는 물건이 비싸졌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 가지고 일본하고 똑같다
비슷한 제품, 아니 동질의 동류의 제품, 업종 종 뭐 예를 들어 TV를 판다, 세탁기를 판다. 일본 소니하고 뭐 히타치나 이런 데하고 지금 해외 시장에서 경쟁 중인데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비싸지잖아요. 그러면 해외 고객들이 사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판매가를 낮춰야 돼요. 그럼 우리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제품은 환율이 올라가면 불리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반도체처럼 없어서 못 팔고 우리가 마켓쉐어라 가지고 점유율이 아주 높고 뭐 거짓말 좀 못해서 거의 독과점 같은 그런 들은 완전 땅지고 헤엄치기로 팔아먹고 있는데 환율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꼭 먹고 알 먹고죠. 어차피 해외에서 받는 금액은 달러 베이스로 가는 이거 100달러 받는데 이게 뭐 예? 1,100원 하다 1,400원 가 1,000원 하다 1,400원 가며 40% 정대하잖아요. 매출이 정대하고 이익이 늘잖아요. 이익률은 그만큼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매출은 딱 40% 늘어버리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수입 물가가 올라. 서민은 힘들어져요. 예, 수입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들 품들 그다음에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비싸지죠. 이는 고달파지죠. 수출 기업은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면 예, 수출 기업들은 수입이 그만큼 는 에서 하다 그래야 돼. 이게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다음에 수입 물가는 내려가죠. 예, 수입 업체 예, 입장이 달라진다. 요런 서로 이제 예, 상호 예, 대비되는 부분이 다 정부에서 이 정도 세게 오늘 나왔고요. 환율이 거기 떨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기술적으로 살펴보면 대단히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홍해 특히 월봉도 초장기를 보면 좀 재미있는 숫자들이 많고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제 시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변화의 접목에 있어서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녹화를 했습니다. 당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서 보존을 해서 나중에라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